라이프TV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중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어릴 때는 사람이 자산으로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많고 아는 사람이 많은 게 자부심처럼 느껴졌던 시절. 하지만 이상하게 중년이 되고 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에 김부장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데요. 아마 이제 중년 부부들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남 얘기 같지 않은 일들이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상가 분양 관련된 아주 허무하고 괴로운 스토리가 있었는데 다음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중년이라는 게 40, 50대 이런 시점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중년이라는 것은 어쩌면 변화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정말 정신없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득 30쯤에 들었던 30쯤의 가사,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나의 청춘과도 그렇고 이제 컸다고 부모 품을 떠나는 아이들도, 그리고 동료들과도, 또 장례식장 봤던 이제 친구 부모님 영정 사진을 또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곤 하는데요. 그렇게 막 전력 질주를 하다가 이제 애들 좀 키워놓고 슬슬 페이스를 좀 낮추고 속도를 좀 줄여보니까 보이는 어떤 변화들, 어느덧 그냥 중년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랄까? 결국 내가 중년이 됐다. 그리고 그 시기에 느끼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찰은 그 큰 변화를 체감하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의 역할이 변하는 등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남녀 호르몬이 교차하고 노화가 발생하는 등의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들,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수많은 변화들이 쓰나미처럼 막 몰려온다. 그런 변화의 급습이 위기의식처럼 막 느껴질 때 그때 생긴 어떤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대변화의 시기, 중년에 우린 어떤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관계는 또 어떻게 정리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 오늘 함께 얘기해 보시죠. 자, 중년에 멀리해야 될 사람. 첫 번째, 끊임없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유형.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정신이 막 털려 있습니다. 늘 불평이 가득하고 욕심은 또 한가득이고 남 탓, 세상 탓, 그 많은 거 다 들어주고 오면은 오늘 내가 왜 만나고 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긴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들어주기는 했는데 사실 종합을 해보면은 온통 답이 안 나오는 얘기들, 또 항상 본인 주장만 강조하거나 논리적으로 서로 치고받는 대화를 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일방적으로 질질 끌려다니거나 대립구도가 생기는 유형들, 그런 감정 소모형 인간 유형은 빨리 정리하는 게 답입니다. 두 번째, 비교와 자랑하는 유형.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여러분 비교, 자랑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보셨나요? 물론 스킬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우아하게 밉지 않게 표현해내는 사람들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년에 또 가장 꼴불견인 게 남과 비교하고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보면 아주 피로해집니다. 네 집에는 어느 학교를 갔네, 뭐 승진을 했네, 아파트는 어디를 샀네, 얼마 주고 샀고, 차는 뭐로 바꿨네, 뭐 누구는 얼마를 벌었네. 물론 이런 게 정말 이렇게 서로 양해가 되는 찐친들끼리 뭐 불편하지 않은 수준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혹은 뭐 그런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들어주기에는 역시 아주 필요한 얘기들입니다. 중년에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 자칫하면은 열등감과 상처의 시작입니다. 자, 세 번째,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는 연락이 안 되는 유형. 인간이 뭐 자주 필요할 때 찾죠, 뭐 사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내동 연락 없다가 꼭 뭐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뭐 젊을 때 그랬던 사람들은 나이 먹고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반대로 또 필요할 때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꼭 필요할 때가 아니어도 전화 목록, 문자 보면 아주 대놓고 그냥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가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열어보면은 전부 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또는 통화 기록이 아니라 발신 목록 위주로 떠 있는 사람들, 아예 연락을 안 받는 사람들, 그리고 콜백은 없죠. 여러분 관계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살포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거에 매몰된 유형. 내가 말이야 과거에 뭐 어땠는데 뭐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죠. 과거의 성공에 매몰이 돼가지고 만나기만 하면은 그 시절 그 상황들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건강 얘기도 해야 되고 부모님 얘기도 해야 되고 자식 얘기도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할 얘기들이 참 많은데 가끔씩 뭐 서로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공유하는 거야. 서로 뭐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겠습니다만은 자신이 잘 나갔던 시절 얘기들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돼서 신경 쓰여서 막 들어주다 보면은 집에 와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피로함을 느낄 때가 있죠. 자, 다섯 번째, 숨은 조종가 유형,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꼭 이런 유형은 어떤 말을 직설적으로 안 합니다. 목표한 주제가 있으면 그걸 차곡차곡 빌드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장황하게 늘어나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보면 내가 이렇게 행동해 주길 원하는구나. 혹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 주길 원하는구나. 은근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죠. 뭐 이런 경우에는 간혹 금전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못 받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 거절 잘 못하는 착한 분들이죠. 또 이런 유형들은 주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워가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신의 목적 의식에 매몰돼 가지고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폭력적인 언사를, 상처를 주는 언사를 구사하기도 합니다. 조용하고 은밀하지만 아주 위협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중년에 좀 가까이 해야 될 유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존중하는 사람.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여러분, 존중은 상호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존중을 우리는 존중하는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뿐이 아닌 태도 자체에 존중이 묻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 기분을 배려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내가 상대방 기분을 배려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게 상호 존중이고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질리지 않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가치관과 태도가 닮은 사람. 꼭 어떤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 비슷하지 않아도 상호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서로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치관과 태도까지 닮아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보통 대화를 나눠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철학, 인생 지향점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꼭 챙겨야 될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인격이 무거운 사람. 과묵한 게 무거운 거다, 혹은 뭐 정신없이 떠드는 사람들, 분위기 잡아주는 사람들이 가벼운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꼭 지켜야 될 비밀들을 잘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시콜콜 집구석 얘기들 다 떠벌리는 그런 스피커들도 있죠. 적당한 비밀 오픈은 사실 뭐 상호 간의 관계를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무분별하게 선 넘는 남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관계를 파탄내기도 합니다. 품격은 그냥 입 꾹 닫고 있어야 나오는 게 아니라 할 말과 안 할 말을 잘 가려내는 센스가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은 약속을 또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진솔한 자세로 소통하는 사람은 꼭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로를 그냥 두는 사람. 자주 보지 않아도 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주 연락 못해서 미안하면 먹고 사느라 다들 바쁘지 뭐, 이렇게 연락하면 됐지, 이렇게 가끔 살다가 가끔 얼굴 한번 보는 게 인생 아니겠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서로를 그냥 편하게 두는 관계, 안부를 묻는 그 한 번이 즐거운 관계, 너무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 역시 관계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 멀리해야 될 관계, 소중하게 유지해야 될 관계를 구분짓는 핵심은 바로 존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는가?
물론 나 역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는데요. 그 관계에 상호작용이 있으면 진정 성공한 관계고 계속 유지해야 될 그럴 인연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정리될 관계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애초에 관계를 맺을 때 첫 번째, 기대치를 낮추자.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알겠어요? 애초에 기대치를 저 멀리 바닥에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의 횟수보다는 진정성 있는 한 번의 만남이 중요하다. 형식적인 모임들 가급적이면 배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계선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시간, 돈, 사생활, 우리 인생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 경계를 분명히 해보세요. 또 합리적인 거절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기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관계를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시절 관계 정리는 막 그냥 서로 화나서 안 보고 손절하고 이런 관계들 많았잖아요. 중년의 관계 정리는 싸움보다는 거리 조절이 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싸움으로 번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급작스러운 절교, 그거 그 순간만 시원하지 사실 불편함이 꼬리처럼 계속 따라다닙니다. 해서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연락의 빈도를 줄여보고 모임 참석도 강박적인 거에서 선택적으로 바꿔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서로 나눴던 사적인 이야기들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나는 너와의 관계를 줄일 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거를 표시내지 않는 게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인간관계의 핵심은 존중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소모시키고 고갈시키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중년은 사람을 늘리는 시기가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왔던 그런 관계를 정리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보다는 질적 관계에 무게를 두고 현명한 중년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소중한 인연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김 대표였습니다.